네,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S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SM의 주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수급 공략주 할 때도 SM이 수급 특징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자, 엔터자 가운데 SM. 최근에 저는 SM 되게 들어가고 싶어요. 아, 네. 네. SM요? SM, CNC 뭐 이런 아, 네네. 러브코 브랜드입니다. 네. SM. 네. SM이 우리가 이제 주가에 대한 포인트를 볼 때 네. 언제나 얘기를 해왔던 거는 자, 엔터 34, 뭐 플러스 44, 54 이렇게 있겠죠. 네. 일단은 2분기가 비수기고 3분기 넘어가면서 대표적인 라인업들이 컴백을 하고 그러면 앨범에 대한 수익이 3분기 반영, 여기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면 단계적으로 3분기, 4분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쵸.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월요일 기준으로 한 단계 하락을 했었어요. 자, 이 성격이 뭐냐면 일단은 시장에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성장주군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대입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이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생각을 했던 건 일단은 미국에서 유가가 5%대 조정이 나왔고 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좀 이게 계속 상승을 하던 점이 부담이 됐던 게 조정이 나오면서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최근에 가격 지표를 보고 상승했던 에너지 업종은 조정이 나올 거고 네. 그러면 이 반대급부로 시장의 자금이 매도를 하고 실지 아니면 성장주 군 중에서 빠진 종목으로 갈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장주군으로 전체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냥 일부 유입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한 요소는 조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제쳐두고 그러면 이벤트가 있냐 없냐, 그 엔터사를 살 명분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네. 이 명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SM 같은 경우는 좀 연속되고 있는 그 지배구조 같은 경우 이 지배구조가 지분단의 요소가 아니라 뭐 내부적인 개편에 따라서 관련된 자산운용사가 조금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 좀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요소. 근데 두 번째 요소가 좀 더 큽니다. 이제 K-팝 ETF 같은 경우가 9월 1일에 런칭을 하게 돼요. 네. 자, 런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ETF의 구조가 여기에 대해서 ETF를 매수하게 되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ETF가 우리나라의 엔터주를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조금 수급이 유입됐다가 이 ETF 같은 경우가 유입될 때는 조금은 지금 시장보다는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ETF를 활용하는 방법은 미리 매수를 했다가 여기에서 자금이 유입될 때 시장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간다 싶으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하나의 이벤트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성장주 단에서 불안한 요인이 있지만은 SM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수급적인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엔터주 가운데 SM 골라주셨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봐야겠는데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타이트한 수준입니다. 말씀드린 목표가는 한 75,000원 구간인데 한 뭐 72,000원, 75,000원 이 단계적으로 매매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현재가를 제시하기는 했어요. 뭐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68,000원, 68,500원 이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SM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참 좋은 여행, 그 CM이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 여행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이면서 쉬어가는 모습인데 호재가 있었죠. 네, 뭐 PCR 검사를 이제 면제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벌써 이제 9월 7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시행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사전 PCR을 하는데 이제 그 사전 PCR을 하더라도 아직은 뭐 일본과 여행 중에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비자 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된다고는
조금 이제 활발하게 될 텐데 그쵸. 일단 그런 문제 그러더라도 이제 그 전에 뭐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면서 여행이 이제 조금은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선제적으로 이제 하나 투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하나 투어는 지나치게 이제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여행을 갔을 때 혹시 이 여행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또 여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은 이제 대형 여행을 할 때 이제 대형 여행사를 찾는 이유는 뭐 그런 요인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 투어를 하는데 하나 투어 좀 적자고요. 그래 거의 이제 모두 투어도 적자고 근데 시총이 거의 1조가 육박하는데도 네. 사실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찾았던 이유는 대주주가 이제 그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3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유보율이 지금 1,100%가 넘어가고요. 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적자도 거의 없고 이제 사실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부채를 확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영업 시작하면서 부채를 좀 늘렸습니다. 2분기부터.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늘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그다음에 지금 시총이 1,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조그만 신문에 광고한 회사들 많은데 뭐, 저는 노량풍선. 모두 투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하나와 모두 투어가 1, 2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형사들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채비율이 높고 이제 안정적인 참 좋은 여행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그러면 매출이 늘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조정 후에 지금 이제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1,500억대에서 회사이기도 하고 유보율도 높으면서 대주주고도 이제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좋은 여행. 현재 주가는 11,4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최근 뭐 어제 오늘은 외국인이 좀 수급이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기술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보면 일단 좋을까요? 뭐 현재가에서 11,500원까지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목표가는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최근에 이제 하락 국면 전에서 이제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 네. 15,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일본과 여행을 활발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15,000원 이상 볼 수 있고 2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추세 상승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참 좋은 여행인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로 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어쨌든 호재가 발생을 했고 수급 이벤트가 발생을 한 종목이라는 거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성훈 이사의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죠. 지금 벌써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어제장 나왔었는데 오늘도 다시금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을 지금 시점에서 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고려아연은 이 종목의 특성은 기본적인 재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연 가격이랑 주가 같은 경우가 상관계수가 높은데 주가가 한번 쫙 빠졌었죠. 보면은 한 7월 정도까지 50만 원 이하에 갔었어요. 이게 아연 가격이 조금 원자재 전반적으로 피크를 치고 이쪽 단은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뭐 비철금속 재련 이런 단도 전방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 보니까 5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게 재련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의 본업 같은 경우 청산 가치를 다 감안하더라도 50만 원 이하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음 턴이 오더라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요. 네. 근데요, 네. 이사님이 이제 오전에 저희가 개장 전에 이 종목을 확인을 하고 네. 공략주로 봤잖아요. 근데 네. 개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 개장부터 6%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해 주셨던 가격 보니까 66만 원인데 어떻게 유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본업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바뀌는 부분 첫 번째로는 본업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장이 더해지고 이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인수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있을 때 미리 주가는 반영하다가 빠지기 마련인데 그 두 번째 주가의 레벨업은 뭐 공장 실제 가동 시기 이럴 때 그다음에 그 가동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램프업이라고 해서 비용이 빠지고 네. 그
수율이 안 올라오는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인 제품이 나오는 단계에서 주가가 튀어오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 단계는 아닌데 주가는 왜 오르냐? 지분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분, 맞아요. 지분에 대한 어제 또 전해줬죠. 이슈적인 측면이겠죠. 지금 최근에 뭐 하나 같은 경우가 3자 배정으로 들어왔어요. 네. 이 주체가 뭐 당연히 그룹의 개념으로 보면 뭐 백기사 개념이 있겠죠. 이게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면 딱 가격대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대의 변동이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역으로도 걸릴 수 있어요. 역으로도 걸린다고 하면 이게 뭐 경영권 이슈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소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매수가는 62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네. 주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쵸. 오늘 시가 수준 한 64만 원대까지는 추격해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70만 원. 더 올려주셨네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56만 원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영역도 있지만 앞서서 저희가 SME 수급 이벤트가 있었다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입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 것 이상으로도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정정해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고려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보시죠.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 주 두 번째 종목은 코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의 주가 오늘장 0.86% 소폭 하락인데요. 어제 5% 가까이 주가의 반등세가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코아시아를 보면은요, 그동안의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의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 이제 막 턴하는 종목, 아니면 정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둘 중에 뭐죠? 이 종목은 사실은 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장에서 보면 자율주행하면은 이상하게 소형주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매출액이 없는 회사를 추천하는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이제 팹리스 회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데 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자율주행하면 이런 주식이 실제적으로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총이 1,800억인데 매출액이 3,000억에서 4,000억 좀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 반도체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진정한 승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요. ARM의 이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달에 일본 자동차 업체에다가 AP 공급을 했고요. 8월 달에 이제 초에 했는데 어제 이제 30일 날 갑자기 떴던 이유는 새로운 이제 완성차의 업체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AP,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하려면 그 칩을 턴키로 수주를 했거든요. 그쵸. 모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다가 삼성전자에 납품해서 그걸 갖다 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그 최근 6월부터 8월까지 세 개의 글로벌 완성차.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완성차가 글로벌 탑 3라고 했으니까 거의 GM 같거든요. 그래서 GM에다가 이제 그쪽에서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6월부터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19년도 4,000억, 뭐 계속 평균적으로 4,000억이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매출은 확실히 지금 현재 늘어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와 흑자 사이에서 크게 수익은 안 나는 상황에서 자본금이 지금 1,900억인데 그 정도 딱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억 시총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여기에 이제 기업체 그 수많은 업체들 300개 이상에 넘어가는 그 상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기업들은 현재 4,000억 매출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업체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엔 4,000억에서 매출이 급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전장형 반도체는 계속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회사는 저점에서 수급이 좋아질 상황이고 지금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 전문가들은 많은 칩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을 추천하는데 실제적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혜주가 코아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뭐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차량용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수혜를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의 관점으로 코아시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함께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가에서 이제 6,940원, 뭐 6, 7,000원까지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전 고점 이제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가 되고 이제 앞으로 내년 목표가를 전달 10,000원 이상이 잡겠지만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잡고요. 손절
주가는 이제 6,000원 네,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략주는 코아시아 확인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MC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의 주가 현재 구간 0.68% 오름세 기록이 되고 있고요. 차근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이런 종목 저는 바닥권에서 좋아해요. 네네. 차분히 올라가는 거 네. 따라 살 수도 있고. 좋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종목들이 IT군이 좋지 않아요, 수급이. 네.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MC넥스 네. 기관이 요새 엄청 사네요. 네,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일단은 수급상은 뭐 공매도의 환매수 흐름이 더해지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 하이라이트가 있겠죠. 네.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가 본업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매출 비중이 60%입니다. 높죠. 네. 높은데 카메라 모듈의 마진은 박해요. 거의 이게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새롭게 좀 물량이 덜 빠지는 기업들 쪽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 갤럭시 카메라 부분, 모듈 부분은 실적이 유지되고 전체 매출의 10%가 전장용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도 전장 관련된 게 전장용 있군요. 모듈인데 자, 여기에서 볼게요. 자, 60%, 10%. 이게 매출의 점유가 단계로 바뀌면서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업의 매출이 분기마다 변하는 걸 보고 네. 이 전장용 매출 같은 경우가 30%에 올라오면은 이제 전체적인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 가능한 구간이에요.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한 0.5배, 1배는 더 더해질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코아시아 얘기할 때 전장용 반도체 얘기했는데 MC넥스는 그동안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였지만 이제 전장용으로 더 확대가 되면 여기에서는 또 이제 약간 마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네네. 그런 관점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 정말 아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고 있는 MC넥스입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목표 주가는 좀 단기 4만 원 정도로 봤어요. 뭐 그렇게 뭐 강하게 상승해서 목표가에 도달을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매수가는 제가 36,400원을 잡았는데 장중에는 터치는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추격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매수가를 유지하고 손절가는 34,000원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넥스는 눌림 목구가 하나 있어서 공략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전장용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 이 기업이야말로 정말 자동차 관련한 종목이고요. 최근 또 핫한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가 요즘에 이제 부품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현대위아는 뭐 지금 차량용에서 현대차가 이제 40% 지분에다 국민연금 10%거든요. 50%에 이제 뭐 기관과 개인들이 뭐 사고 있는데 이 회사는 현대차에서 이제 차량 구동, 등속 조인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여기에 친환경 부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열 관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수소차의 공기 압축기 관련해서 이제 그런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잡은 게 스마트 팩토리와 협동 로봇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에서 로봇 관련은 현대위아에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다이나믹스인가요? 거기서 투자를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국내용으로 이제 로봇 관련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 산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전차라든가 무기라든가 들어가는 이제 뭐 엔진 생산하나요? 뭐 그렇죠. 엔진부터 시작해서 조인트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그 해상 무기, 항공 무기 뭐 다 하고 현대위아가 과거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게 방산 관련주로 포함됐는데 요즘에는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 보면 뭐 육상 무기, 해상 무기, 미래형 무기 그래서 뭐 이렇게 소총부터 뭐 항공기 부품까지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연관될. 근데 현대 로템만 부각됐는데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마지막 출고고 그 부품들을 현대위아에서 많이 가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하는 방위 산업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부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해 지금 현재 8조 매출액에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2,500억 예상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뭐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지금 더블 스코어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급격합니다. 연기금 매수세도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7만 원대 돌파 어제 이제 크게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이 이제 2조입니다. 그래서 뭐 비싸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나 기업 분석을 보시면 네. 8조에서 2천억을 더블 스코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트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외국인 이렇게 수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나 연금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총 2조인데 이제 매출액이 8조에다가 2천억이 넘어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친환경과 방산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상으로도 지금이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의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네. 저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손절가는 한 6만 원 손에 잡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 루키님이 위아 차트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네요. 모두 뭐 갈 타이밍이 있나 봐요. 주식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현대위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조 6종목 확인했고요.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